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호재성 뉴스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현재 가장 주의하여 보고 있는 미국의 고용 지표 등 경기 지표들이 부진하게 발표되는 악재성 뉴스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네. 증시 경우를 살펴보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멈춰진 경제 활동이 이번 주말부터 미국 내 40개 주 이상에서부터 이상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점은 분명하다 보고 있고요. 한편 저번 주 저희 연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네. 코로나19의 초기 대응을 잘못한 결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현재 음.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고, 그쵸. 예,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네네.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음. 퍼포먼스였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저희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된 상황 그리고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음. 보복 조치는 다소 무리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11월 대선 이후에는 이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될 리스크가 높다라는 점은 향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현재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는 공약 중 지난 미중 무역 분쟁 핵심 사안인 직접 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재선이 된다면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리스크도 상존한다는 점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미국 증시는 미 연준과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지속되고 있고 이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완만한 오름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대선 전까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슈가 걸려 있는 만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그렇게까지는 격화되지 않을 것이고 11월 대선 이후에는 뭐 민주당이 집권을 잡더라도 중국과의 어떤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상당히 이슈가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기업들 실적 발표 진행 과정도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S&P 500 기준으로 약 60% 이상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현재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7% 감소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중 네. 현재 소비재 및 금융주 실적이 크게 악화된 모습인 반면에 헬스케어와 IT 업종의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4에서 6%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대표 IT 기업들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퀄컴 등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쵸? 예, 일주일 전에 발표된 것이라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온라인 소매 판매 글로벌 1위 기업인 아마존의 실적을 한번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마존의 1분기 매출액은 75.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4% 증가를 했고 특히 온라인 매출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24.3%의 매출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17.5만 명의 추가 고용 그리고 직원의 바이러스 검사, 코로나 바이러스 보호 장비 구입 등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6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기 때문에 네. 순이익이나 EPS는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 발표 당시 주가가 7% 이상 하락했고 음. 이로 인해 이날 IT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네. 아마존의 경우 물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 매출이 상승할 것이라는 단기적인 투자 모멘텀이 상존했었고 그쵸. 예, 또한 이와 관련한 비용 급증에 대한 우려도 반대로 상존을 했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 물론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인 점도 투자 포인트로 네.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음. 저희는 이외에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AWS 클라우드 사업 또한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 AWS 사업부의 분기 매출액은 10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하면서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클라우드 시장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르와 더불어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는 클라우드 기업인 점은 분명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아마존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의 고른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를 하면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 또한 여전히 유효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해서 아마존과 관련된 실적 함께 짚어보고 갔고요. 확실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성장세가 굉장히 가팔랐고 또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관련해서 제가 좀 재미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신에서 가져와 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998년도에 제프 네. 베조스가 I sell books, 나 책을 판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네. 2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I sell whatever I want.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판다. 약간 방금 말씀해 주셨던 사업 네.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아마존이 이제는 온라인 매출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라든지 네. 또 애저와 같은 그런 네. 클라우드 사업까지 정말 여러 가지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이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볼 사안이 바로 중국 네. 양회와 관련된 그런 기사 내용들이었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우려가 이제 좀 재점화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이 5월 21일에서 22일 이제 양회를 개최하잖아요. 네. 여기서 또 신형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 네. 이 관련된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현재 중국의 경우 미중 간 갈등 우려가 재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양해가 오는 21일에서 22일 개최될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상당히 큰 규모의 고강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 양해 결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바는 이번 양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5G, 전기자동차, IT, 데이터 센터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기술주 중심의 중국 심천 지수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이와 같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미중 중국 간의 갈등 재고조 등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기차 및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기차 및 2차 전지 관련해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글로벌 대표 전기차 및 2차 전지에 투자하는 종목 3개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확산세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주식시장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와중 2차 전지 관련주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짝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이런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가 좀 네. 각광받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선 네네.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현재 전기차 및 2차 전지가 주목받고 주목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글로벌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이 정말 적극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을 활용하면서 현재 초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결과를 투자 측면에서 고려하면 당연히 성장주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및 전기차 업종이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글로벌 대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 급등세를 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내 판매 호조를 기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 중국 경제가 활성화, 즉 정상화가 다시 된다면 중국 내 전기차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중국 내 3월 차량 등록 건수만 보더라도 전월 대비 450% 증가 12,700여 대로 발표된 바가 있고 네. 3월 중국 내 신규 차량 전체 등록 건수 증가율이 전월 대비 43.4%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과의 패권 싸움을 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최근 중국 정부는 어려워진 산업 현황을 네네. 고려해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로 인해 중국의 4차 산업 혁명의 대표로 꼽히는 자율주행 차로의 변화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려는 초석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국가들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또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전기차 및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대부분 이번 코로나 사태 후에 단기적인 반등폭은 컸지만 이후에 아직 이전 수준까지는 도달을 못했고 앞으로의 전망을 반영을 하고 한다면 투자 모멘텀은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및 그리고 2차 전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세 가지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해 네,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ETF입니다. 네, ETF고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ETF인데요. 글로벌 최초이자 유일한 배터리 원자재인 리튬 및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입니다. 해당 ETF의 운용사는 글로벌 X사이고 네. 설정일은 2010년 7월에 설정이 됐습니다. 현재 운용 보수는 0.75% 수준이고요. 총 운용 규모는 약 5억 달러 수준의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그리고 앨범알 외에도 소시에다드 커미카 등 전기 자동차와 2차 전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동력원들이 대체 에너지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 국내 현대 기아차 등 국내 기업들 또한 전기차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현재는 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보다는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관련 부품업의 미래가 밝다라고 보고 리튬에 투자하는 ETF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LIT 티커를 가진 ETF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리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재생전지에 필요한 원자재로 공정에 걸쳐 염화 리튬 그리고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으로 분해가 된 뒤 리튬 오사이드라고 하는 산화 리튬 화합물로 전지 양극재로 쓰이는 원자재입니다. 최근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생산 증가, 수요 증가를 기반해서 리튬 관련 ETF의 수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리튬 가격 추이를 살펴봤는데 현재는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2년 전 대비해서 리튬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에 반드시 필요한 2차 전지 수요 증가 그리고 5G나 IoT 기기에 필요한 리튬 수요 증가를 기반해서 2020년부터는 리튬 가격 또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 12월 유럽에서는 32억 유로 규모의 리튬 전지 보조금을 따로 발표를 하면서 전기 자동차 수요 증가에 맞춰서 유럽 내 리튬 전지 제조 활성화를 시사하기도 한 점 또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각 글로벌 국가들이 기업 살리기 일환으로 환경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대체 에너지의 성장과 관련한 우려가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오고 있고 에너지 업종의 특성상 주가 변동성이 다소 큰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리튬에 투자하는 ETF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고요. 구성 종목과 매출 비중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LIT ETF의 섹터별 구성 비중은 리튬이 화학 원자재이기 때문에 화학 제품, 전기 부품, 광업, 자동차 제조업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글로벌 리튬 최대 생산 기업인 앨범알이 현재 17%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뒤로는 최근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남미 지역 최대 리튬 생산 제조 기업인 소시에다드 커미카 이미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전지 생산 기업들인 LG 화학 등이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LG 화학의 경우 최근 테슬라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공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테슬라는 전기차 배터리 물량 일부를 LG 화학으로부터 납품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 삼성 SDI 등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는 총 44개의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상위 10개 보유 종목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도 삼성 SDI와 LG 화학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원타증권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도 확인해 볼까요? 네, 올해 LIT ETF의 실적은 2차 전지 수요 증가를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현재 예상 ROE 11%, 리스크 프리미엄 3%를 적용한 잔존가치 모델상 LIT ETF의 상승 여력은 현주가 대비 약 77%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기자동차 수요 그리고 이에 따른 2차 전지 수요 증가를 기반해서 리튬의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은 현재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관심을 기울여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리튬에 투자하는 ETF LIT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도 익숙하고 또 올해 가장 핫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좀 살펴보시죠. 예, 테슬라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현재 글로벌 자동차 제조 기업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되었지만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아서 관련된 우려가 상존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전반적으로 기존 목표치였던 연간 50만 대 판매 목표를 유지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다가오는 오늘 5월 셋째 주에 테슬라는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아니면 텍사스주에서 배터리 데이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배터리 데이에서는 다음에 기가 팩토리의 위치 및 생산 내재화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날 네. 발표에 따라 배터리 관련 추가 모멘텀이 상존할 것인지 현재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 초부터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방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 대해서도 외신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이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배터리 데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발언 언급을 내놨더라고요. 네. 상당히 외신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네. 배터리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아무래도 영향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5월 배터리 데이 테슬라 역사상 가장 신나는 날이다. The most exciting day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희가 이제 이 이슈를 5월 셋째 주에 캘리포니아나 지금 텍사스에서 배터리 데이가 개최되는 만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어떤 거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앞서서 올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59.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성장했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동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은 점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했지만 올해 목표 출하량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과 동일한 50만 대를 유지를 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현재 기존 약 46만 대에서 50만 대의 생산량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중국 상해에 위치한 공장에서는 기존 15만 대에서 20만 대로 생산량 목표치를 올리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현재 전기차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우 현재 환경 규제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서 대체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현재 동사의 독일 베를린 공장 건설 계획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면서 유럽 내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를 또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테슬라는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한편 이번 주였던 5월 5일에는 국내 기업인 하나와도 배터리 장비를 공급받을 것으로 합의를 하면서 네. 현재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 주였는데요. CEO인 앨런 머스크가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네.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이 전에는 상습적인 대마초 흡연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발표 당시 주가를 살펴보면 네.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 동사 주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오너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의 실적 전망과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예, 테슬라의 실적은
예, 네, 테슬라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네. 테슬라가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네. 추천을 해주셨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잔존가치 모델상으로 한번 돌려보죠. 예, 테슬라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현재 주가가 약 연초 대비 80% 이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대비 약 8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 전기차 시대의 중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에 따라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기업은 엘버말이라는 기업인데 앞서서 리튬의 이제 편입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던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업 설명 좀 들어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5G 및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글로벌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 엘버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동사는 2차 전지 생산의 필수 원자재인 리튬 생산 제조 기업으로 1994년에 설립됐고요. 본사는 미국 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최근 전기 자동차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전지 생산 증가와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와 관련해 2차 전지 수요 증가를 기반한 동사의 수혜를 상당히 동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버말의 투자 포인트도 좀 간단하게 짚어보죠. 예, 엘버말의 투자 포인트로는 우선 작년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장 마감 후에 엘버말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7.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수급이 막혔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약 11% 감소한 수준이었고요. 이에 따라 장 외의 시간에 3%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동사가 올 하반기부터는 리튬 수요 회복과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2년여 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리튬 공급 과잉 현상으로 리튬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맞았었고 네. 리튬 가격 또한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리튬 가격과 엘버말의 주가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약 86%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서 참고용 정보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리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엘버말의 주가 또한 86%의 확률로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뭐 반대로 리튬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엘버말 주가 또한 86%의 확률로 같이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참고용 정도로만 보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리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함에 따라서 동사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엘버말의 상승 여력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엘버말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 ROE 12.5%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5%를 적용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 약 109%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네네.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저희는 2차 전지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인 리튬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상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